경매수걸 현미경의 치유입니다. 부동산 경매에서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물어보고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야 돼요. 또 그런 일들이 좀 당연하게 여겨져야 되고요. 몇 번을 이야기하는데 다 아시다시피 돈에 관계된 일이기 때문에 아무리 조심을 한다고 해도 진짜 어이없게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니, 나한테만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종종 일어납니다. 토지 경매를 하다 보면 가끔 농지 취득 자격 증명 필요 이렇게 써 있고요. 또 그 옆에 괄호로 미제출 시 보증금 미반환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서가 정식 명칭이고요. 줄여서 농취증이라고 많이 부르죠. 그런데 이 농취증은 사실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것에 겁을 먹기도 하는 투자자가 상당히 많고요. 또 어떤 투자자는 너무나 우습게 보아서 살짝 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선 농취증은요, 농지예요. 즉 전, 답, 과수원. 전은 밭, 답은 논, 과수원은 과수원. 이런 것을 취득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이른바 농지를 소유하려면 먼저 농취증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소유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죠. 일반 매매에서는 이 농취증 문제가 그렇게 크게 부각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파는 사람이 농지에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워서 팔려고 하지도 않고요. 이런 것을 누가 사려고 하지도 않죠. 당연히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 물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유독 경매나 공매에서는 이 농취증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것이죠. 전용이라고 하는 것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불법으로 건축물을 세웠다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포장해서 길로 쓴다든지 아니면 마당을 만들었다든지 이런 문제인데 이것도 원상 회복이 가능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가 또 걸리게 되는 거죠. 당연히 농취증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오지 않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바로 농지 위에 묘지를 쓴 경우인데요. 미리 농취증 발급에 관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입찰 전에 물건에 대해서 해당 지자체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의 유권 해석을 받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래도 해결 방법이 나오지 않을 것 같으면 경매 법원을 통해 문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어찌됐건 경매 법원은 입찰자에게 중개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대로 된 물건을 중개하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이 크기 때문이죠. 농취증은 어떻게든 해결책이 나오기는 나옵니다. 다만 너무나 보증금 몰수라는 단어에 몰두하시면 처음부터 입찰할 엄두가 나지 않기 때문에 좋은 물건이라고 판단이 되면서도 망설이게 되는 거죠. 망설이다 보면 다른 사람이 채가고 이런 경우가 몇 번 반복돼요. 이 물건 한번 보세요. 2016 타경 9426 물건이고요. 지목은 전이고 42평 정도 되는 토지예요. 사진을 보시면 지목이 전인데 콘크리트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창고 비슷한 건물이 지어져 있습니다. 누가 봐도 이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지라고 볼 수가 없죠. 읍사무소에서도 농취증을 발급해 줄 수 없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낙찰자는 보증금을 몰수당하고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는 것이 될까요? 보통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귀를 좀 쫑긋 열어주세요. 꿀팁이라면 꿀팁이고 힌트라면 힌트예요. 첫 번째는요, 면사무소나 동사무소에 원상복구 예정서를 쓰고 농취증을 발급받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농취증을 받아서 소유권을 이전은 할 수는 있어요. 나중에 원상복구, 농지로 바꾸는, 다시 말해서 땅에서 흙이 보여야 한다. 이 정도는 해야 합니다. 적어도 최소한이에요. 두 번째는 경매 법원이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고 경매 법원에서 매각 허가 결정을 내줘라. 이런 식으로 요구하는 거죠. 그러면 경매 법원은 원주인과 경매 법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라고 하는 각서인가? 보증서?
뭐 이런 것 같은 거를 좀 쓰고요. 인감도 첨부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을 내줍니다. 이렇게 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여기에는 약간의 함정이 있어요. 경매 낙찰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다음에 이 땅을 사는 사람, 즉 경매 낙찰자가 다른 사람에게 땅을 팔았을 때도 이런 식으로 농지증이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데 실제로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다음 사람은 무조건 원상 복구가 된 농지를 사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라는 전용료를 지불하고 지목 변경이 된 대지를 사든지 그 둘 중에 하나예요. 콘크리트 포정은 그나마 좀 쉬운 편에 속해요. 포크레인이라고 하는 장비를 불러서 콘크리트를 걷어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어려운 것은 간이 창고나 무허가 주택을 지어놓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도 원상복구를 해야 하고 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아서 경매법원에 제출해야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또 때에 따라서는 법정 지상권 문제도 불거질 수가 있는 것이고요. 아주 가끔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서 절대로 농지증을 발급해주지 않겠다라고 목리를 부리는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포기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다, 내가 끝까지 나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농지증을 발급받지 못한다라고 하면 보증금을 몰수하느냐? 그런데 이게 그것이 아니죠. 이런 문제는 낙찰자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경매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고 보증금을 돌려줍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경매법원도 중개를 잘못 쓴 꼴이 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보증금 몰수가 다 거짓말이냐? 또 그것은 아니고요. 낙찰자가 얼마나 발빠르게 움직이고 얼마나 경험과 지식이 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이 물건도 한번 보십시오. 2018-038-29-001 공매물건입니다. 지목은 전이고요. 밭이라는 이야기죠. 대략 840평 정도 되는 꽤 널찍한 땅이에요.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농지에 묘지를 설치해 놓은 그런 경우예요. 이렇게 되면 농지로서의 구실을 전혀 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농지로 복구하겠다라는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증을 발급받습니다. 어찌됐건 소유권은 이전해야 되니까. 그 이후 소유권을 얻었으니까 묘지 주인과 협상을 하던 소송을 통해서 묘지를 이장을 하던 뭐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나오긴 나와야겠죠. 농지증에 관한 것은 꽤 많은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고요. 또 농지증 몰수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무서운 말이 아닌데도 입찰자들 중에 또 초보자들 중에는 이 농지증 때문에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쉽게 보려고 하십시오. 어렵게 보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렵게 봐지는 게 부동산 경매더라고요. 농지를 불법으로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물건에 대한 그런 것들이 원상복구인데 소송이 시작되면 소송이 계속 중이라고 하는 증명서를 법원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서 원상복구 시한에 대한 압박을 조금 유연성 있게 대처하는 것이 팁이라면 팁이에요. 이것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것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참고로 농지증은 농지에 대해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야나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는 농지증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만약 지목이 임야인데 여기에 묘지가 있다, 콘크리트를 깔았다, 농막주택이 있다, 뭐 이런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또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도 농지증 문제는 그냥 농지에만 해당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농지, 다시 말해서 전답 과수원, 여기에만 한정되는 문제라는 거죠. 얼마 전에 농지법이 조금 개정되면서 농지 취득이 조금 까다로워졌어요. 농업진흥구역 내에는 주말 농장으로 농지증이 불가능해졌고요. 또 농업경영계획서에 기재되어야 하는 항목이 몇 가지가 좀 늘어났어요. 아, 그러면 이거 굉장히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또한 누군가에게는 힘든 일이 될 수도 있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것으로 인해서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복잡해졌다, 간편해졌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이득이 크게 늘어날 것인가, 줄어들 것인가. 가장 핵심은 부동산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내가 실질적인 이득을 어느 정도 취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 관건이 되겠죠.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꼭 좀 눌러주시고요. 영상이 어느 정도 많이 되다 보니까 필요한 것은 좀 찾아서 볼 수 있는 그런 투자자의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